예, 네 번째 시간인 것 같은데요. 그 애국가 2023년 버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또, 어, 좀 미흡하게 해설한 것 같은데, 그 리 용법인데, 이게 지금 여쭤보니까, 이게 뭐,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한국어에서 있잖아요. 거리를 묻는 그 단위 리 있잖아요. 뭐 심리가 4km인. 한국식 거리 단위죠. 1시간 정도 보통 사람이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 어, 근데 이게 거리도 그런데, 그러니까 우선 리는 아닌 것 같고, 거리나 면적을 물을 때 사용 가능한데, 공간 설정해야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리는 그 사실은, 그러니까 리가라기보다는 그 영상으로 지금 보게 되는 그 표현 있죠? 그거 들어가고 얼마 하면 예, 이 방의 평수가 얼마냐. 여기서 여기 공간 설정해야겠죠? 이제 리 그러면 거리가 얼마냐. 그럼 이때는 리로 뭐 10리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라 뭐 몇 미터, 몇 센치, 몇 킬로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네, 용법이 이렇다는 거. 예, 그리고 그 공간 설정해야 돼요, 이거.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저기 그것도 이제 공간 설정하시고. 단어로만 보지 마시고 2층, 3층, 4층에 표현되는 그 공간 정보나 비수지 정보들을 같이 보셔야 되고 이게 동시에 제시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수화는 아파트 언어라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 수화도 아파트 언어죠. 어,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본 것 같은데. 공간 설정되는 거 보이시죠? 네, 여기 동해 물. 그러니까 동해 바다의 물이죠. 동해 바다. 거기다 해도 뜨죠? 그리고 멀리서 뜨죠? 그 다음에 이거 백두산인데 사전에 있는 거 활용하긴 했어요. 사전에 있는 거. 예. 이거 그러니까 이런 거를 글로싱이라고 하는데 여기 붙어 있는 걸 요 수화 단어의 뜻으로 한국어를 리로 이해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여긴 리로 올라져 있는데 그냥 이거는 편의상 리라고 이름을 붙인 건데 용법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래서 용법이 나와야 돼요. 실제로 이 수화 단어가 어떤 뜻으로 쓰이는지 예문들 있죠. 문장이나 다양한 예들, 의미역이나 용법을 볼 수 있는 그게 나와야지 유치가 가능하거든요. 네. 이거를 이렇게만 올라오면은 이제 한국어 거리 단위 심리 4km 할 때 그 리에 해당되는 이제 수화 단어로 하는데 한국어 리 그 거리 단위 리의 의미역하고 이 수화 단어의 의미역이 달라요. 달라요. 이건 면적 물어볼 때도 쓰는데. 거기 거리 단위로 리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킬로미터든 뭐 센티미터든 다양하게 그러니까 어디와 어디의 거리지 그리고 그걸 수치로 대답할 걸 기대하는 거지. 예, 리는 아니에요. 자, 그다음 백두산은 장백산 올라져 있네요. 근데 이거를 국립국어원에서는 이 이제 수화 단어에 이제 백두산이잖아요. 흰 머리 산인데 사실 백두산이 그냥 산 하나 봉우리 하나가 아니고 뭐 거의 태백산맥의 출발점이고 여러 봉우리들이 합쳐진 것도 있고 산맥이죠 이렇게. 이건 백두산인데 근데 이거를 이 수화 단어에 대응하는 게 백두산과 장백산이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북한 또는 우리나라는 백두산이라고 부르고 아까 같은 산이었죠? 이거 같은 산을 지금 여기 국경선인 것 같은데 팔아먹었죠? 네, 이쪽 넘어서는 장백산이라고 부르고 같은 산인데 이거를 우리는 이제
백두산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백두산이라고 부르고 중국은 장백산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백두산하고 장백산을 같은 수화 단어로 지금 표현하라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동의어 내지는 이게 유의어냐는 거죠. 이러면 이거 농학생들이나 농인 바보 만드는 거예요. 백두산하고 장백산을 동일한 단어, 그러니까 동일한 산인데 같은 산을 중국에선 장백산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백두산이라고 부르는데 좀 단어가 달라져야죠, 수화 단어도. 우리는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중국은 그렇게 안 부르잖아요. 근데 이걸 같은 표현으로 지금 표현하라고 지금 사전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잘못된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백두산, 근데 백두산 산만 표현하고, 네, 이 천지를 그 형상화하셨다고 해요. 보통 백두산하고 떠오르는 게 이 천지잖아요. 이게 그 저기 백록담학은 그 물이 담겨 있는 양하고 너무 차이 나죠. 이거는 지금 예, 이거보다 더 훨씬 적어요. 올라가 보시면. 네? 이거는 지금 굉장히 뭐 장마나 태풍 몇 번 지나간 이거보다 훨씬 지금 현실은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이거보다 더 적어요. 근데 이제 이게 겨울에는 눈 쌓일 거면 예쁘죠. 이렇게. 겨울에 예쁘죠. 눈 많이 왔을 때 특히 이럴 때. 거의 눈보라 치고 나서 올라가면은 발도 안 아프지만 그렇죠. 겨울에 가시면 신났죠. 이렇게. 여기 그 여기 한라산 백록담 비석에서 찍는 건데 여기 물이 많아봐야 지금 요 수준이란 말이에요. 물이 많아봐야 요게 지금 물 많을 때거든요. 요 정도. 보통 훨씬 더 적단 말이에요. 예, 요 정도. 근데 천지는 다르죠. 천지는 아주 뭐 어휴 이 정도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형상화하셨죠. 천지가 있는 산이죠. 네, 천지가 있는 산 백두산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백두산, 그러니까 흰 머리산 이게 날까요? 아니면 지금 그러니까 사전에 올라 있는 표현은 아닌데 단어는 아닌데 이렇게 천지가 있는 산을 형상화한 거 있죠. 이걸 농인들이 더 좋아하실까요?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게 더 낫지 않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표현되고 백두산 이건 수지 한국어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자 그대로 한 거거든요. 흰 백자에다 머리도 자, 그죠? 한국어를 알면은 왜 저렇게 나열하는지 세 단어를 나열하는지 이해하시죠? 근데 또 빨리 해야 돼요. 이게 합성어니까. 근데 요것만 해도 훨씬 더 천지가 있는 산, 그죠? 더 잘 이해할 것 같은데. 근데 농인분들이 그러니까 언중에 어떤 선택을 할지 나중에 보면 이제 살아남는 게 있겠죠. 근데 이쪽이 난 더 살아남을 가능성이 많다고. 그러니까 멀티 티어 랭귀지답고 아파트 언어답죠. 동시에 여러 정보가 한 방에 이렇게 표현된 단어가 훨씬 더 농인들이 선택할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정보가 많아야 돼. 그리고 동시에 2층, 3층에 1층뿐만 아니라 2층, 3층, 4층에 표현된 정보가 많아야 되고 예, 제가 그 여러 번 그 국립국어원 세수어 권장수화 가지고 강의한 게 있는데 어, 대부분은 수지한국어식으로 조어가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 음, 뭐 이런 건 대표적이고 이거는 뭐 워낙 한국어도 한자어를 세 개 정도 합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예, 질병관리본부 이렇게 나열할 수밖에 없죠.
이거는 원래 한국어 단어도 한자에서 온 단어이죠. 중앙재난 안전대책본 몇 개가 합쳐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5개가 합쳐진 건데 중앙, 예, 안전본부 이게 한 3개 정도로 줄였죠. 근데 이게 뭐 원래 농인들이 이렇게 사용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이 기원이 여기 요 5 단어가 합쳐진 여기서 온 거죠. 수제한국어식이고 뭐 이렇게 비말 감염 이런 것도 예, 예, 수제한국어식이죠. 그러니까 비말 감염이죠. 근데 어 내가 예, 침을 이렇게 분출하는 거죠. 상대방한테. 그래가지고 내가 상대방을 감염시키는 거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생활 방역 이런 거 보시면은 자세한 거는 제가 그 세수어 그 국립국어원 세수어가 권장수어라고도 하죠. 그 어떤 방식으로 조어됐는지를 이게 수지 한국어 방식으로 조어된 경우하고 한국 수화식으로 조어된 경우의 차이가 뭔지 제가 설명해 놨거든요. 근데 이게 수지 한국어식인데 보시면 뭐 생활 방역 그러니까 예, 생활 감염 막다죠. 예. 그러니까 원래 한자로는 막을 빵자가 먼저 오는데 생활 막을 빵 뭐 역은 이제 전염병 할 때 그거죠. 역병 할 때. 근데 우리는 목적어가 먼저 와야 되니까 한자식을 한글식으로 바꿨죠. 그래서 생활 감 이제 감염 그걸 막다 이거죠. 예. 근데 이게 그죠? 살면서 아까 비말 감염처럼 내가 공기 중에 상대방을 이제 감염시키고 감염된 사람을 내가 막는 거죠. 수제 한국어식은 이게 주어 목적어 이런 게 바뀌거나 예, 코미디예요. 이제 그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사회적 거리두기 있죠 이런 거. 아마 이거 수제 한국에서는 사회, 적, 그다음에 거리, 두기 이렇게 총 4단어로 그죠? 이렇게 표현할 거요.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 한국어죠. 한국어 단어. 이러면은 예, 수제 한국어에서는 사회 단어는 아시죠? 그다음에 적 목적할 때 그냥 기계적으로 넣는 거죠. 적 그다음에 거리 그다음에 두다 이렇게 총 4단어로 표현을 할 거예요. 근데 한국 수화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셨냐면은 이렇게 하셨죠. 네, 이렇게 예, 사람이 만나는데 예, 가까이 만나는 게 아니라 멀리서 만나는데 근데 이거는 오역이에요. 사회적 거리 이 첫 번째 표현은 이거 아마 수화 전문가분들이 아마 뭐 농인 전문가분들이 대다수일 텐데 회의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2가지 아이디어가 제안이 된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2사람이 만났죠. 근데 처음에 가깝게 만나고 멀리서 만나죠. 연속 동작이에요, 이거는. 근데 이거는 이 2번째 표현은 굉장히 정확하게 의역을 하셨거든요. 사회적 거리 두기에 있는 의미를. 네, 손에 잠긴 정보는 똑같아요. 근데 만나는데 가까이서 부정표시가 들어갔죠. 가까이 만나지 말고 거리를 두고 만나죠. 이건 한국 수화식 단어 조라고 볼 수 있죠. 가장 제가 추천드리는 예시는 한국 수화식으로 단어를 조구한 예시는 요건데 한국 수화에서는 되게 어떤 문장으로 뭐 표현되면서 주어, 목적어, 상황, 매너 정보가 표현되는데 이런 승차 진료, 드라이빙 스루죠. 드라이빙 스루 진료 뭐 이러는데 승차 진료 이거 아마 수제 한국어는 또 어떻게 할까요? 수제 한국어는
이게 한자라서 탈승자가 앞에 오죠. 그 다음에 자동차. 근데 수지한국어는 아마 수지한국어식은 차 타다, 뭐 진료 검사, 그리고 세 단어로 때우겠죠. 근데 한국 수화로는 어떻게 만드셨냐면 이런 거죠. 여기 보시면 네, 이거는 피검사 주어가 농인인 거예요. 피검사자 입장에서는 예, 내가 차를 타고 가서 그 어디죠? 무슨 진료소죠? 그 지금 없어졌던데 이렇게 따로 그죠? 보건소 옆이라든지 공원에다가 그 뭐죠? 선별진료소 이런 데 있죠. 그죠? 호흡기 질환 코로나가 호흡기 질환으로 이제 분류하니까 기침이 심하시거나 그죠? 이런 경우에 마스크도 하시겠지만 거기에 선별진료소에 가서 내가 운전해서 가야겠죠? 그다음에 검사를 하는데 의사가 나를 검사하죠. 내가 목적어죠. 네. 그러니까 농인 입장에선 검사를 당하는 경험을 하는 거지 하는 경험은 안 하시죠. 그래서 검사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주어가 의사다, 검사자다 그러면 내가 운전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예, 환자분이 차를 몰고 내 앞에 쓰죠. 그러면은 검사를 예, 요분 이게 시선 있죠. 이분 입속에다가 예, 창문 내리고 그죠? 그 이분 입속에다 처음에는 입속에다 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코 깊숙이 넣고 검사 예, 예. 입에다가 그죠? 그 검침봉을 넣고 깊게 그죠? 상피세포를 이렇게 묻히죠. 코에다 넣어서 그다음 검사를 이런 건 이제 한국 수화식 조어라고 볼 수 있죠. 정말 기가 막힌 신조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면 농인분들이 채택을 하죠. 그러니까 뉴스 통역하실 때 그러니까 농인 입장에서 승차 진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되게 피검사자가 주어인 경우겠죠. 그다음에 어, 그 의사가 주어인 경우, 검사자가 주어인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하셔야 되는 거죠. 기가 막히죠. 네. 이게 한국 수화입니다. 이게. 잠깐만요. 이 설명을 왜 했을까? 승차 진료? 이것 때문에 한 거 아닌가? 네, 그러니까 어쨌든. 네, 이거 백두산. 그러니까 흰머리 산보다는 요 표현을 이거는 한국수화다운 아파트 언어다운 그러니까 멀티티어 랭귀지다운 단어 표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백두산도 뭐 사전에 올려져 있고 많이들 이해하실 텐데 백두산 지금 사전에 올려 있는 식으로 그죠? 네, 세 가지 단어를 합쳐서 백두산으로 이제 이라는 단어로 사용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예, 빨리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단어 간의 그러니까 요 단어와 단어 사이에 휴지도 없어야 되겠지만 속도도 빨리 하고 이렇게 딱 압축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한 단어로 이해하는데 이걸 천천히 세 단어 나열하면 백두산으로 이해하기 어렵죠. 근데 요 세 단어를 합쳐서 백두산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이거 쓸만하죠. 아마 농민분들이 더 좋아하실 거예요, 지금요. 이렇게 천지가 있는 산이 있죠. 이게 더 그러니까 채택되고 언중에게 그러니까 채택되고 오래 살아남을 가능성이 많죠. 그렇죠? 네. 네, 동해물과 백두산. 그 다음에 나중에 보시겠지만 이거 먼저 볼까요? 어, 그
요거를 뭐 1, 3절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2절, 4절 이 순서대로 바꾸셨거든요. 의미상 좀 이해가 훨씬 잘 되도록 그 이유가 여기 설명하신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해설에서 일단 예, 의미상 더 잘 이해되도록 그러니까 13절? 13절을 먼저 표현하시고 그 다음에 2절, 4절 이렇게 하시기로 했다는 거. 그래서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3절을 먼저 하십니다. 아, 이건 했구나. 네, 하느님 주어. 네, 하느님 위에 계시죠? 이거는 뭐 신학 이론이나 뭐 종교적 신념이 다르다. 편재 쪽을 워낙 믿으시면은 이제 그런데 보통은 이제 하느님 위에 계시다 보니까. 근데 이게 수화 노래다 보니까 티가 안 나타나는데 원래는 예, 주어라서 눈썹 올라가고 눈 커지고 눈에 힘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화제화 표현이라고 하죠. 토피컬 익스프레션이 나타나셔야 돼요. 이거는 그냥 중립표정 정도예요. 그 다음에 왼손을 했는데 이거 틀린 건 아닌데 요 왼손에 선 모양을 안 하셔도 이거 없이 예, 요거만 하셔도 지금 이거는 백두산을 보호하시는 거고요. 보호하시는 거고 이건 동해물을 보호하시는 겁니다. 다시 동해물을 보호하시는 겁니다. 이거니까 이거는 한다고 틀린 거 아닌데 이거 빠져도 문제가 없습니다. 한국 수화 문장상으로는 목적어가 지금 공간 설정돼 있고 예, 몸의 방향으로 지금 하느님께서 뭘 보호하는지가 표현되기 때문에 이거는 하셔도 되고 근데 이거 빠져도 사족이에요. 이거는 해도 틀린 게 아니고 이게 빠져도 이거 안 하셔도 틀린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 하셨죠? 네. 이제 보호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자 이거는 자 왼손 이거 때문에 하셨나? 왼손은 이제 백두산이고 오른손은 동해 바닷물입니다. 이제 왼손 오른손 받는 게 있죠. 물론 공간도 이쪽이 동해 바다 이쪽이 백두산이었지만 어쨌든 근데 이게 만약에 바뀌면 헷갈리시겠죠. 기왕이면 공간하고 일치되도록 일관되도록 예. 우리가 봤을 때 오른쪽이 백두산이었잖아요. 이쪽이 동해바다. 예, 이게 기가 막힌 편인데 생산적 수화라고 볼 수도 있고 하여간 뭐 기가 막힌 편인데 지금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제 변하는 거죠. 뭐 지구가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하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네, 사라지지 않는 거죠. 부정문입니다. 그러니까 부정문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뜻이 뭐냐면 좀 의역을 하셨는데 원래 애국가 가사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러니까 그 동해물이 마르고 다 사라지는 거죠. 백두산이 다 이제 풍화 과정을 거치고 뭐 지진도 일어나고 이래서 화산 활동 일어나면 안 되죠. 그래가지고 다 닳아서 사라진 게 거의 뭐 오랜 기간이죠. 이게 사라질 때까지 하느님이 사실은 뭐 그러니까 그래서 앞부분이 오역인데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뭐냐면 하느님이 보호하는 거는 사실 동해물이나 백두산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보호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오역을 하셨어요. 뭐냐면
1~3절을 바꾸셔서 그런 것도 있는데 이 한국어 애국가 가사를 오해하신 것 같아요. 지금 한국어 애국가 가사에서는 지금 한국어 애국가 가사에서는 하느님이 보호하는 거는 우리나라예요. 동해물하고 백두산을 보호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을 표현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해물이나 백두산이 마르고 닳아서 사라질 때까지니까 굉장히 긴 시간이죠. 오랜 시간 하느님이 우리나라를 또는 우리 한국 사람을 이제 보호하셔서 우리나라가 이제 잘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하느님이 아이고. 지금 하느님이 보호하신 목적어 대상은 지금 백두산하고 동해물이에요. 근데 한국어 원래 가사는 하느님이 보호하는 건 우리나라예요. 오역이죠.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백두산하고 동해물을 보호하셔서 백두산하고 이제 동해물이 시간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변하겠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뭐 자전도 할 거고 그죠. 어떤 강산도 변할 텐데 백두산하고 동해물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인과관계를 이렇게 번역하셨는데 이게 아까 그러니까 목적어가 오역됐고요.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보호하시는 건데 백두산하고 동해물을 보호하는 거로 목적어가 오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목적어는 표시가 돼 있는데 한국 수화답게 번역을 잘못하신 거죠. 오역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부정문인데 한국 수화 문법에 안 맞아요. 이게 아주 옛날에 수화통역사 1차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어서 그러니까 농인 강사분들도 그렇고 수화 강사분들이 이거 많이 교육하는데 이거 부정문이거든요. 이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이게 뭐 그럼 사라진 거잖아요. 근데 사라지지 않는다는 건데 근데 이거를 부정 용어로 가르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옛날 시험에 나온 건 결혼하다 요거 강하다였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을 때 다들 뭐 강하다가 들어갔으니까 강하게 결혼하고 싶다 정말 뭐 간절히 결혼하고 싶다 이렇게 오답을 택하신 거죠. 근데 정답은 결혼하기 싫다죠. 이 부정문이거든요. 근데 이게 들어가서 부정문이 됐다라고 많이들 이해하시고, 그러니까 그때 출제도 사진으로 했나, 뭐, 그냥 글로싱 방식으로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어, 이렇게 안 한 것 같은데, 결혼하다, 뭐, 플러스 강하다? 사진을 제시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결혼하기 싫다, 안 할 거다, 부정문이 정답이었는데, 이 강하다가 그러면 이게 부정용어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들어가서 부정문이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 한국 수학 문법에 안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적절한 예시가 여기에 있는데, 보시면. 네, 순서 바꿨죠? 농민분들은 이렇게 한국어 대용수화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는 여기 뭐
한국어 수화 설정해 놓고 딴딴딴 이건데 보통 이렇게 하시면은 예. 한국어 대용사 수지 한국어로 이해하세요. 예, 이렇게 수지 한국어입니다. 예. 이게 수지 한국어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수지 한국어가 단어만 존재하고 문법, 수화 문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르치거나 확신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수지 한국어의 표정이 아니라 예, 수지 한국어에 대한 요 변은정 선생님 그러니까 화자의 태도입니다. 예. 예, 마음에 안 드시는 거죠. 부정 표지가 나타나신 거죠. 왜 저러지? 왜 저렇게 하지? 아우 마음에 안 들어 이런 거죠. 근데 보통 수지 한국어 사용자들은 수지 한국어를 굉장히 무념무사로 이렇게 예, 즐겁게 자랑스러우면서 하시죠. 예, 그러니까 비수지가 이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기쁘고 자랑스럽고 그죠? 뿌듯한 나는 수화 단어를 많이 알아. 나는 딴딴딴 할 수 있어. 뭐 한국어 단어마다 수화 단어를 대응시킬 수 있어.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수지 한국어 사용자들의 가장 큰 난관은 수화 단어가 많지 않다는 거죠. 뭐 안 그럼 지화로 때워야 되는데 또 지화하면 수화 못하는 거로 뭐 이제 소문나니까 또 지화는 또 잘 안 쓰세요. 오히려 수제한국어 사용자들이 오히려 한국 수화 사용자들은 또 그 예, 수화를 지화를 많이 쓰세요. 지화 쓰고 이제 예를 들거나 해설하거나 이제 추가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지화 단어가 없으니까 지화로 원래는 때워야 되는데 지화는 안 써요. 그것도 이상한 신념이죠. 그 다음에 그 수화 단어를 예, 인벤션 새로 만들어내거나 아니면은 그냥 예, 뻔뻔하게 그냥 생략하고 넘어가죠. 근데 어쨌든 딴딴딴이에요. 네, 여기 동시성 중요하죠. 그러니까 한국 수화는 1층 단어만 나타나지 않고요. 손에만 정보가 있는 게 아니라 예, 동시에 뭐 여러 가지 그 비수지 표지들 정보가 뭐 표정, 시선, 눈썹, 눈, 코, 입, 혀, 턱, 볼, 어깨, 머리, 몸, 공간 이런 곳에 나 있죠. 특히 시선 중요하죠. 네. 수화의 특성, 그러니까 동시성, 아파트 언어, 멀티티어 랭귀지 그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 뭐 도상성이나 뭐 공간 활용 뭐 이런 데 가장 저는 큰 특징이 아파트 언어라는 거. 1층에만 정보가 있지 않고 2층, 3층, 4층에 동시에 많은 정보가 담겨 있다는 거. 그다음 수화 문법에 근거해서 예, 어휘를 표현했습니다. 아, 이 사전 가져오셨네요. 그러니까 백두산이면 사실은 산 정상이 그 히말라야나 특히 후지산에 어디 있어? 후지산 보시면은 진짜 그러니까 백두산의 그 이미지에 가까운 건 오히려 후지산이죠, 이거죠, 이거. 후지산. 얘는 한여름에도 이러잖아요. 뭐 겨울은 아예 못 올라가고 7, 8월만 등산할 수 있거든요. 얘는 3,000m급이 넘으니까 여기가 얘네 몇 미터일까? 3,000m가 넘는데. 지산이 3,000, 예, 3,776m. 보통 3,000m 넘으면 고산병 오거든요. 근데 얘네는 3,000m가 넘는 게 한 8개 있어요, 일본이. 근데 보통, 예, 이게 후지산 이미지인데, 이게 뭐 도쿄에서도 보고 멀리서도 보이죠. 예, 비행기 타면서도 이렇게 가끔 일본 가실 때, 예, 비행기 뭐, 어떨 땐 좌측, 어떨 땐 뭐 우측, 이렇게 노선에
따라서 이거 보실 수 있는데 이게 오히려 지금 수화로 이 백두산의 이미지에 더 가깝죠. 이거에 더 가깝죠. 한 정상이 이제 하얗다 그러면 사실은 농인들은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데 후지산을 떠올리겠죠. 근데 보셨지만 예, 백두산은 뭐 겨울에 물론 눈도 오지만 예, 이런 후지산 같은 이미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정상에 큰 호수가 있죠. 천지를 이렇게 담고 있는 이 이미지가 더 세죠. 그래서 바꾸셨고 하느님은 종교적인 이유로 뭐 여러 그러니까 이게 카톨릭, 개신교 뭐 종교마다 이제 표현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때 고면하셨는데 근데 원래 가서도 하나님이었죠. 그 안창호 선생이 개신교 신자였기 때문에 뭐 그거하고 지금 제가 보여드릴 건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수하로도 그 개신교의 하느님, 뭐 기독교 하느님이 아니라 그냥 우리 그 한민족이 하늘님 그 하는 거 있죠? 그 하느님으로 썼다는 거고. 아, 이거 아니다. 이거죠? 이거죠. 예. 예, 마르고 닳는 거를 하나로 합쳐가지고 예, 이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린 건데 이게 부정문이에요 원래. 예,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백두산이나 동해 물이 동해 바다가 시간이 흘러도 예 강하다만 들어가서 이게 부정문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부정표지가 나타나야 돼요. 실제로 수학통역사 시험 아마 사진에도 요게 나타났을 거예요. 이게 나타나야지 예, 사라지지 않는다 부정문이 돼요. 요거 안 나타나고 지금 이거 여러분 보세요. 이게 부정문입니다. 부정표지가 들어와야 돼요. 여기 지금 부정표지 아니잖아요. 예, 요거 부정표지가 들어가야지 이거는 예, 사라지지 않는다 부정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강하다가 들어가서 부정문이 되는 게 아니라 요 부정을 나타내는 비수지 표지가 나타나야지.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입 모양이라든지 눈 모양 그죠? 이런 게 들어가야지 예, 부정문이 돼서 사라지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가 된다. 근데 지금 그러니까 남자 모델도 그렇고 여자 모델도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수화문법상 오류예요. 그러니까 부정문이 아니에요. 이게 부정 표지가 안 나타나서 이건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하는데 백두산이나 동해물이 부정 표지가 전혀 안 나타나잖아요. 이거 중립 표지라고 하거든요. 중립 표정. 이거만 넣어서 부정문 만드는 걸로 가리키시는 분한테는 이게 사라지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인데 이건 아니에요. 비문이에요. 이건 수화문법에 안 맞아요. 이거 오역이 아니라 이거 수화문법에 안 맞는 거예요. 아까 변흥정 선생님 했듯이 부정 표지가 나타나야 돼요. 이거는 수화문법에 안 맞아요. 이거는. 근데 이거 여자 모델도 마찬가지시던데.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지금 그러니까 이 애국가 노래를 번역하시잖아요. 이봐 이분도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죠? 뭐야? 안 나타나죠. 부정표 이건 중립표정이에요. 이런 부정문이 안 돼요. 이건 부정문 안 돼요. 오히려 이거는 예, 긍정문 쪽이죠. 나중에 보시겠지만 예, 그러니까 한국 수화 문법에 맞는 번역은 이거라고 그랬죠. 이거 만세 아닌데? 네, 요거.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비수지가 모든 단어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딱 어떤 특정 의미 정보나 문법 정보를 전달할 때만 나타나시거든요.
네, 시간이 흐르죠. 그러니까 백두산이나 동해물이 이제 시간이 흘러도 그걸 이제 회전하는 회전 약간 예, 그런 움직임으로 표현하셨죠. 예, 이거 부정표시 나타나셔야 돼요. 이러면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건 수학 문법은 맞아요. 근데 지금 남자 모델이나 여자 모델이 하시는 거에는 부정표시가 안 나타나서 이거는 수학 문법에 안 맞아요. 네, 안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죠? 밋밋하잖아요. 중립 표정. 이게 청인들의 표정이에요. 그러니까 농인분들이 그러니까 수지 한국어 사용자들인데, 그러니까 2층, 3층에 정보가 없잖아요. 손만 움직이잖아요. 네, 아식 수화라고 하는 청인들 수화 보면 수화 못한다고 하는 이유가 이 표정으로만 하거든요. 네, 밋밋하잖아요. 정보가 없잖아요. 네, 이거 부정문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이거 부정표시 나타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2008년 버전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우리나라가 한국이잖아요. 왜냐하면 그 우리나라가 그럼 화자에 따라서 미국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손 돌리고 나라 하면은 이제 미국이 되고 일본 사람이 하면은 일본이 되잖아요. 네, 한국으로 바꾸셔야죠. 만세를 예, 의미상으로 예, 그러니까 예, 영원히 이제 보존하는 어, 예, 보존하는 거죠. 근데 이게 수학 문법에 안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그러니까 뭐 단어상으로 뭐 보존하다 말고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어 그러니까 우리 한국어로 우리나라만 쓰잖아요. 근데 이거를 2023년에는 이거를 한국어로 구체화시키고 이게 맞을 거예요. 구체화시키는 게 조금 더 한국수화다워요. 그 다음에 영원하다, 그 다음 보존하다. 보존하다고 번역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잠깐만요. 보존하다. 이게 뭐야? 보편성 보존? 보존 아닌데? 보존? 보존? 이거 아니죠? 보존? 증거 보존. 예. 이 의미죠. 증거? 이건 보존 두는 거네. 보장, 조율. 이건 아니고요. 보존은 이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이렇게 계속 유지하면서 발전시키고 안전 보장, 예. 안전, 예, 보장이 있고 그러니까 보존 쪽인 의미라고 한다면 어 그러니까 농인분들은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원인 결과 인과관계 순서대로 보통 이야기를 하시는데 물론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이게 그 뭐죠 이렇게 순서를 바꾸긴 하는데 대체적으로는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인과관계 순서 원인 결과 순서대로 얘기하시는데 자 보시면 한국이 그 영원한 게 먼저인가요? 아니면 보존하는 게 먼저인가요? 보존하는 게 먼저죠. 그 결과 우리나라가 영원히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예, 표현이 예, 한국수화 사고방식이나 한국수화 문법에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뭐 엄마가 아기에게 뭐 밥을 주다, 뭐 이유식을 주다 그러면, 그러니까 먹여주다 그러면 이게 한국어에서는 이제 결과를 나타내는 이게 어미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에게 밥을 줘서 먹게 하는 거죠. 이게 결과죠. 근데 그래서 후행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먹다가 먼저 오는데 수화로에서는 그러니까 무슨 뭐 엄마가 예
내 엄마 그대 엄마. 그러니까 뭐 예. 이건 나중에 설명하고 엄마 공간 설정하시고 애기 공간 설정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밥 목적어죠. 뭐, 뭐 음식 여러 가지 있으니까 따로 예, 공간 설정하시고 먹다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예, 줘야죠. 주는데 누가 주냐면은 엄마가 이거는 이제 일치동사니까 애기에게 밥을 주는데 그 다음에 먹는 거는 애기가 먹죠. 그래서 이때는 예 이때는 시선이 애기가 먹는 거죠. 이게 시선이 이쪽을 향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주다 얘기를 먼저 하세요. 엄마가 애기한테 주고 먼저 일어나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나는 순서 또는 원인일 수도 있죠. 주니까 그걸 애기가 받아 먹는 거잖아요.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수화에는 조사나 어미가 없어. 여가 없단 말이에요. 여가 없거든요. 여가. 그러니까 여가 있기 때문에 후행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나타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다 앞에 먹다 얘기를 먼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이 한국어 문법하고 한국 수화 문법도 다른데요. 그러니까 한국어식 사고하고 한국 수화식 사고가 달라요. 그러니까 한국어가 사실은 특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영어도 한국어처럼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영어식 사고하고 한국어식 사고가 다른 건 당연하게 여기면서 한국 수어식 사고하고 한국어식 사고가 다른 걸 받아들이지 않는데 지금 똑같은 문장을 만약 영어로 바꾸면 엄마가 아기에게 뭐 밥을 먹여 뭐 주다 이거 번역하면 아이 이렇게 나오네. 따라 먹여 주다 주었다. 아 여기서 패드로 하나로 때우네요. 그럼 이건 별로 좋은 게 아니고 어 먹여 주다. 그다음에 그럼 옷을 입혀 주다. 이것도 별로 좋은 예가 아니네요. 이게 영어가 딱 드러 나오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기에게 옷을 어, 옷을보다는 엄마가 아기에게 뭐 그러니까 좀 그런 좀 예 구차하긴 한데 즐겁게 놀게 해 주었다 그러면 그죠? 해주 먼저 허락하는 게 먼저잖아요. 그러면 그죠? 이것도 좋은 예가 아닌 것 같은데 좋은 예가 뭐가 있을까요? 엄마가 아기에게 어, 뭐 그러니까 뭐 장난감을 갖고 놀게 주었다 이러면 뭐부터 하나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죠? 엄마가 주는 걸 먼저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아기는 그걸 갖고 예, 노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건을 나열하는 순서가 한국어에선 장난감을 갖고 놀다가 먼저 나온다면 이 개도 역시 그 부사형 어민데 결과나 목적을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행위가 일어나는 순서를 보면 주는 게 먼저거든요. 그러니까 영어에서도 게이브를 먼저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줬다 이거죠, 그죠? 뭘 장난감은 근데 그걸 아이가 갖고 노는 거죠. 그러니까 수화도 마찬가지예요.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예, 먼저 줘야 돼요, 엄마가 밥을. 그래야지 애가 먹는 거, 아이가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수화를 아이고 잘하고 싶으시면은 사고를 한국어식 사고, 뭐 한글식 사고, 청인식 사고에서 농인식 사고, 한국 수화식 사고로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게 어색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뭐가 있냐면 뭐 많아요.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누구는 그죠? 뭐 동생은 뭐
뭐, 뭐, 옷을 뭐 따뜻하게 입었다 그러면, 이것도 한번 영어 돌려볼게요. 이거 한번, 예, 이거 파파고에다 한번 돌려볼게요. 자, 그러니까 뭐 동생은 옷을 뭐 따뜻하게 입었다. 그러니까 한국어에서는 입었다보다 따뜻하다라는 정보를 먼저 얘기하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먼저 영거, 그러니까 내 동생이죠. 영거 브라더가 먼저 입어야죠. 입는 걸 먼저 하고 입었더니 따뜻하죠. 이것도 개 이런 것도 부사형 어미거든요. 근데 이 개는 그러니까 어떤 결과나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형 어미거든요. 그러니까 수화로도 이거 할 때 먼저 뭐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주어죠? 그러니까 내 동생인데 이거 구체화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내 동생인지 네 동생인지 이거 구체화 시켜줘야 돼. 왜냐하면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지금 동생들이 옷을 따뜻하게 입은 게 아니라서 내 동생인지 네 동생인지 뭐 그 사람 동생인지 주어 표시하시고 화제와 표지도 나타나야 되고 그다음에 옷을 입는 거죠. 어떤 옷인도 이거 구체화 시켜야 되고 공간 설정하시면 좋고 이것도 내 동생부터 구체화 공간 설정하셔야겠네요. 그 다음에 입 입는데 결과로 이게 따뜻한 거죠. 누가 시선으로 이제 내 동생이 그죠? 시선이 이제 주어가 따뜻하다의 주체가 이거는 제가 아니잖아요. 내 동생이니까. 이렇게 됐죠. 이렇게 입다를 먼저 얘기를 하세요.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또는 이제 인과관계, 인과 순서대로, 원인 결과 순서대로 그죠? 입는 게 먼저예요. 따뜻한 건 나중에 결과로 얻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화를 잘 하시려면 단어도 많이 하셔야겠지만 근데 수화 단어는 벽돌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벽돌이 필요하지만 벽돌만 가지고 집 지을 수가 없어요. 더 중요한 건 수화 문법이나 뭐, 생산적 수화, 도상성, 동시성 뭐 여러 가지 수화의 특성도 잘 아셔야겠지만 농인식 사고나 한국 수화식 사고를 할 줄 아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그래서 우리나라 만세에서 왜 우리나라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플러스 나라 이거 사전에 어떻게 돼 있나? 여기는 어해가 없네요. 근데 그 2008년 거에는 우리나라를 기억나시나요? 우리나라 그냥 우리 플러스 나라 했어요. 그러니까 아시죠? 네, 우리나라인데 이거를 한국으로 했단 말이에요. 구체화시키는 것도 있지만 이거 화자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미국이 될 수도 있고 일본, 중국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하시면 돼요. 그다음 영원한 게 문제가 아니라 사건이 일어난 순서나 원인 결과를 보면 보존하는 게 먼저예요. 이거를 쭉 계속 유지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먼저죠. 그러면 언젠가 영원히 존재하게 되죠. 수화문법에 안 맞아요. 여기까지. 무궁화삼천리 드디어 나왔네요. 다음 시간에 해설하겠습니다.